나름 교재가 좀 친절한 게 이런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보라고 1번, 2번, 3번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접했을 때 좀 어려울까 봐 요 순서대로 풀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3번을 풀기 위한 이제 과정인데 1번을 보니까 x-y는 1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는 얘기는 이 식을 y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y는 하고 정리하는 뜻이니까 y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x-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2번 1번의 관계식을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한 후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시오. 한번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네. y 대신에 x-1을. 그럼 나머지는 놔두고 ax제곱 플러스 bxy가 나오면 x-1을 플러스 y가 나오면 x-1. 근데 이건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가로 위에 제곱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b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얘를 전개하면 곱셈 공식이죠. 이런 건 기본이 돼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다 c를 분배하는 거니까 c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3까지 넘어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왕 넘기는 거 다 넘겨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차수별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x제곱이 있는 얘 이 세 개를 모아요. 그럼 x제곱이라는 동류항은 실제로 계산되지 않고 그 앞에 개수가 정리되는 건데 그 개수의 숫자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로 묶을 수밖에 없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덧셈이 안 되는 거죠. x제곱. 그 다음은 x에 대한 1차식 얘 마찬가지예요. 항과 항 사이는 플러스로 묶고 x라는 동량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개수가 정리되는 거니까 개수만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b 여기 개수 마이너스 2c 그리고 x 이렇게 정리될 테고 마지막 x가 없는 상수항 여기 두 개 x 없는 상수항이에요. 걔네는 그냥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밑에다 이렇게 쓰시고 혹시 좀 잘 구분하기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서 가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됐죠? 근데 이게 문제에서 보면 항등식이라고 아마 지금 주어져 있네요. 항등식입니다. 그럼 항등식이면 방정식처럼 해를 구하는 구조가 아니고 좌우를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좌변식 x에 대한 2차식이면 우변식도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모든 개수가 0이죠. 그럼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맨 끝에서부터 이제 C값이 구했죠. C는 3. C3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B, C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6. 그럼 A값, B값을 각각 여기다 대입하면 A, B 대신에 마이너스 6, C 대신에 플러스 3.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A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3개 A, B, C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다 풀고 나서 잠깐 정리만 해보면 이래요. 문제가 지금처럼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문자가 하나가 아닌 겁니다.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의 첫 수별로 2차, 1차, 상수 이렇게 모은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우변이 0이면 다 0 만들면 되고 우변이 똑같은 차수로 정리되어 있으면 비교하면 되겠죠. 너랑 같은 차수, 같은 차수, 같은 차수 정리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한 문자가 아닐 때야.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죠.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데 지금처럼 xy에 대한 관계식 보통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그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식에다가 그 문자를 대입하면 그 문자는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식을 y로 정리한 다음에 y를 x-로 대입하게 되면 y라는 문자는 사라지고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x의 차수별을 잘 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 풀이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포인트를 잘 짚으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 질문요? 6번 문제?
다항식 p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b 값을 구하셔. 자, 항등식을 이런 말이 있잖아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무슨 등식이죠? 항등식이에요. 그럼 항등식은 보통 기본적으로 차수별로 모아야 되는데 차수별로 모으겠다는 얘기는 항등식의 풀이법 중에 개수 비교를 하겠다는 뜻이죠. 이걸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다 전개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좀 어렵네요. 왜죠? px 때문에요. px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수치 대입법은 어떨까? 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수치 대입법이 되려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이건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잘 집으셔야 돼요. 그 안에 미정계수가 몇 개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A 하나, B 하나. 여기 X 앞에 있는 계수,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상수. 항등식의 목적은 방정식처럼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수를 숨겨놓고 그 계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미정계수가 2개니까 지금 몇 개인가요? 그러면 2개인데요. 그럼 빠르게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러면 관계식이 2개 필요가 있구나. 관계식이 2개 필요한 겁니다. 그럼 관계식이 2개 필요하려면 들어갈 x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들어갈 x값은 뭘 보고 판단하죠? 뭘 보고 판단하냐면 저 px를 지울 수 있는 x값이 2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px 앞에 얘가 곱해져 있거든.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x-1, x 플러스 1. x에 내가 만약 1을 대입한다면 px가 사라질 거예요.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또 px가 사라지겠죠. 하지만 a하고 b는 안 지워지니까 a, b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핵심을 짚을 수 있겠나요? 그럼 x에다 먼저, 이거 항등식이니까 x에다 1을 먼저 대입해봐요.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x에 1을 집어넣어보자는 얘기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은 당연히 0 되겠죠? 그럼 px가 동시에 같이 지워집니다. 곱하기 0이니까. 대신에 모든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a가 되고 플러스 p. 우변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3이 남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식, 이번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차피 또 얘가 0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a가 아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1이 남겠죠? 이렇게. 얘네도 연립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 위에 사를 더하면 2b 값은 마이너스 14. b 값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줘. 넘기면 플러스 7이 되니까 a 값은 4. 여기서 a, b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항등식이네? 그럼 풀이는 둘 중에 하나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던지 아니면 분배한 다음에 전개해서 서로 개수를 비교하든지. 근데 px가 좀 껄쩍지근해서 개수 비교보다는 우리는 수치 대입을 이 풀이는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핵심을 잘 짚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정계수가 몇 개지를 먼저 봐야 돼. 미정계수 몇 개지? 2개네? a, b? 그럼 당연히 식이 2개 필요할 거야. 둘을 연립해서 a, b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식 2개. 식 2개는 어떤 거 위주로? 저 껄쩍지근한 px 때문에 우리가 좀 수치 대입을 선택한 거잖아. 그럼 px를 지울 수 있는 숫자를 2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게 곱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값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되셨나요? 아직은 물론 인수분해 안 배웠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렇게 바로 되나요? 아직은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각 반에서 배우기 좀 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은 바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를 전개하면 이게 된다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합차의 곱셈 공식에 따라서. 그죠? 앞에 거 x, 뒤 거 1. xx 1, 1.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 거 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 됐니? 아니면 적당한 숫자 x제곱 마이너스 1을 0 만들려면 뭐 집어넣어야 되지? 기껏해야 1과 마이너스 1이겠죠. 그 정도겠죠. 이 정도는 인수분 안 해도 금방 판단할 수는 있는 겁니다. 숫자 잘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그냥 단순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A, B 대하식이 나오면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 이 풀이 지웁니다. 뭔데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개수비교법은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피하는 것 뿐이에요. 수치 대비 애지간히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수치 대입을 선택한 건데 개수 비교도 가능합니다. 이게 px가 뭔지 모르지 않나요? 좌변의 차수가 알려져 있고 우변의 차수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식 있죠? 그 여기 px가 곱해졌는데 뒤에는 기껏해야 1차식이에요. 근데 오른쪽 식은 3차식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몇 차가 돼야 되죠? 그래서 3차식이 나와야 돼요. 뒤에는 ax 플러스 b는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차를 만들려면 앞에 있는 가로 두 개를 곱해서 최고점이 3차가 나와야 되죠. 이해합니까? 네. 그럼 x를 곱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x 제곱이 있으니까 x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최고창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 x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여기다 x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 정도?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요 뒤에 x에 대한 1차식이 곱해지는데 뒤에 상수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만 붙는다면 어떤 상수가 붙는지 모르지 않나요? 모르니까 적당히 이렇게 아무거나 또 다른 미정계수를 두세요. 미정계수 하나 더 만들면 식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한번 직접 보실까요? 어떤지? 일단 차수를 만들기 위해서 x를 붙였고 그 다음 이건 1차식일 테니까 x 말고 상수가 있을 수 있으니 뒤에다 플러스 1을 쓴 거예요. 없으면 저 c는 나중에 0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 보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분배합니다. 이제부터 딴 건 없어요. 분배요. 이렇게 분배하면 x 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cx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x 플러스 b. 이제 좌변만 정리합니다. 우변은 정리할 게 없으니까. 3창 x 세제곱, 2창 플러스 cx 제곱, 1창 얘랑 1창. 그럼 플러스 묶으면 a 빼기 1x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 이해되세요? 개수만 모아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인데 뭐 이쁘게 쓰면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b 마이너스 c.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그럼 c값이 나왔네요. c값은 마이너스 2. 근데 우리는 지금 A, B를 구하는 거지 C는 네가 임의로 만든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C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C를 가지고 A, B를 찾는 겁니다. 근데 A는 금방 찾아지죠. A-1이 3이니까 A 값은 4. 여기다가 B-C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C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그럼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게 플러스 n이가 넘어가면 B 값은 마이너스 7. 자, A 값 4, B 값 마이너스 7. 이렇게 답이 만들어집니다. C는 임의로 만든 거라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답이니까 그냥 아까 말했지만 AB를 구하는 그냥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보통 해설지에는 수치 대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필요하면 이제 지금처럼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개수 비교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아예 개수 비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왜냐면 얘는 개수 비교가 되는 이유가 좌변은 명확하게 차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px 때문에.
근데 우변의 차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몇 차인지. 그럼 좌변의 차수는 우변 차수를 기준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개수 비교가 안 되는 문제들이 우변도 차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좌변도 차수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변 차수도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각각 몇 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수 비교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 중에 요거 생각보다 분배가 별로 차수만 내가 잘 얘처럼 차수만 잘 짜맞추면 이거 생각보다 개수 비교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러면 개수 비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수치 대입하는 그런 풀이법들이 일반 교재에서는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먼저 풀이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도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 풀이를 좀 다양하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자, 여기 28페이지는 선생님 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쉽질 않아서 유형을 하나씩은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그래도 감을 조금이라도 잡을 것 같아서 나중에 막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알아서 하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상수 이게 상수라는 거죠. A0, A1, A5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1의 5차식이죠.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가로를 5번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거 분배는 힘들다는 얘기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항 정리를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5번 곱하면 너무 번잡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5번 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얘를 전개하면 상수항, 그 다음에 1창 앞에 있는 개수를 A1, 2창 앞에 있는 개수를 A2, 3창 개수, 4창 개수, 5창 개수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A0는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0는 얼마일까요? 상수항이잖아. 그럼 각 가로를 5번 곱해야 돼? 정확히 말하면 가로에 5개 가로에서 한 개씩 항을 빼서 이 5개 항을 다 곱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상수항을 찾는 거야. 그럼 뭐뭐뭐뭐 뽑아야 돼요. 11111만 계속 뽑아야 되잖아. x를 뽑으면 x가 곱해지는 순간부터 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5개의 가로마다 계속 1만 뽑아줘야 돼요. 그럼 1을 5번 곱하면 1이죠? 오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0는 찾았어요. 그렇지? 여기다 쓸까요? a0는 1이에요. 두 번째, 그럼 남은 거는 어떻게 구하지? 남은 건 어떻게 구하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책에다가 이 부분 간단하게 좀 필기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다항식에서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에다가 양변에 x에 왠지 아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1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써놓으세요. 자, 왜 그런지 결과를 봅시다. 주어져 있는 식을 그냥 바로 이용하도록 할게요.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에 x의 1을 양변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2의 5제곱이 되죠. 우변은 a0, a1, a2, a3, a4, a5. 책에 나온 이 답이잖아. 이거. 그죠? 책에 나온 이 답이에요. 이 정답은 얼마죠? 2의 5제곱. 32가 답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 1번은 큰 의미는 없어요. 1번은 안 구해내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만 대입해도 답이 바로 나와요. 다만 문제에서 꼭 저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써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x 플러스 1의 5제곱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의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똑같은 풀입니다.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저게 결국은 모든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한다.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개수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문자인 x나 x제곱, x5제곱 이런 것들이 없어져 줘야 되는데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이것만 뽑아내서 다 덧셈 하라 뜻이니까 얘네만 뽑아서 다 더하는 방법은 뒤에 붙어있는 문자항인 x항들이 지워져야 되지 않나? 그럼 지워지려면 x에 0 대입해야지. x에 0 대입하면 x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개수도 싹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x에 0을 집어넣어서 구할 때는 뭘 찾을 때 쓰는 방법이냐면 상수항 구할 때 있죠. 상수항을 구할 때는 x에 0을 대입합니다. 근데 얘는 워낙 단순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냥 가로에 1만 다 뽑으면 어차피 상수항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의미상 본다면 전개하지 않고도 혹은 이렇게 가로에서 뭘 뽑을지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x에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이 없어져요. 이 없어지고. 그럼 얘만 남아. 얘가 누구야?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x에 0 대입하시면 되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x에 1 대입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풀이. 근데 이제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를 바꿉니다. 바꾸면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얘 더하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좀 고민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얘는 남기고 얘를 지워야 된다 뜻이고 얘를 남기고 얘를 지워야 되고 얘는 남고 어쨌든 얘는 지워야 된다는 뜻인데 쟤네들은 어떻게 지우지? x의 어떤 특정 숫자를 아무리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저렇게 홀수한 것들만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 뭐죠? 하나의 값만 가지고는 얘네들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가도 안 되면 두 개, 세 개를 이용해야 된다는 뜻이지. 처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대입하면 아까처럼 여기다 1 대입하면 2의 5제곱, 좌변은 32가 되고 우변은 A0, A1, A2, A3, A4, A5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고 0을 5제곱해야 어차피 0일 테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는 뭐 x가 없으니까 그냥 a0 나올 텐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1이 붙어요. 근데 짝수항에는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어차피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플러스 a2가 나와요.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위에서 아래를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될까요? 홀수항이 지워지고 짝수항만 만들려면 해요. 위아래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32에 0을 더하면 32가 남고 우변은 A0가 2번 얘는 지워져요. A2가 2번 얘는 지워집니다. A4가 2번 얘는 지워져요. 두 번씩 A0, A2, A4 이렇게 남죠.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잖아. 두 번 곱한 게 아니고 한 번씩 더하는 것.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16. 이게 답이에요. 아셨어요? 저렇게 짝수항만 딱, 어떤 필요한 짝수항만 딱 구하라 그러면 풀이는 두 가지입니다. x에 1 대입한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럼 다시 문제 변형. 여러분도 응용의 천재니까. 이번엔 짝수항이 아니고 홀수항만 덧셈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홀수항만 더하라면. 풀이는 똑같은데 여기서 더하지 말고 빼시면 됩니다. 빼면 좌변은 30이지. 우변은 이번에는 얘가 지워져요. A0, A2 얘네가 같은 문자니까 지워지고 A4 지워지고 뭐가 남냐면 이렇게 홀수항들만 그대로 남습니다. 단 빼기로 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다 플러스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내려오겠죠. 그럼 결국은 얘도 두 번씩 더 쓰면 된다는 얘기야. A1이 두 번, A2가 두 번, A3가 죄송해요. A3이 두 번, A5가 두 번. 양변 2로 나누면 얘도 16. 그럼 항상 얘는 답이 반반 똑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그러니까 이게 왜 답이 똑같아졌냐면 얘가 0이 되는 바람에 더하든 빼든 답이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가끔은 이게 0이야. 여기가 0이 안 나고 다른 값이 나와요. 그럼 그때는 서로 답이 달라지겠죠. 얘를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짝수항이 16이면 당연히 홀수항도 16이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인 거고. 지금처럼 짝수항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 x에 1 집어넣는 거고 짝수나 홀수항을 골라서 덧셈항을 구하시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까지 집어넣어서 위아래를 덧셈 뺄셈 한 이 식을 통해서 짝수항이나 홀수항을 합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이해해서 푸시셨으면 좋겠네요. 네. 10번 같은 경우는 10번, 11번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만 풀고 뭐는 풀지 마라 해서 좀 곤란하게 애매해서 그냥 이쪽 페이지는 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식을 쓰시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보통 준식이라고 그러죠. 주어져 있는 식의 줄임말 준식. 준식을 얘로 나누면 이거 빨리 돼야 된다고 그랬다. 나눗셈 쓰고 뭐 이거 다시 고쳐 쓰고 할 여유가 없어요.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바로 곱해지잖아. 나머지는 덧셈 될 테니까 얘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첫 번째, 빠르게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풀던지. 아니면 두 번째,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수치 대입으로 풀던지. 왜? 이거 항등식이니까. 나눗셈을 표현한 식은 무조건 항등식이야. 그럼 판단해야 되겠죠? 1번으로 풀 건지 2번으로 풀 건지.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 항등식을 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몇 개인지. 그치, 미정계수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몇 개죠? 3개입니다. 네. 그럼 기본 요식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들어간다는 얘기는 보통 곱해져 있는 항들이 0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거 0 만드는 거 하나 있겠죠. 근데 얘가 0 만드는 걸 구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 2차 방식 안 배웠어.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못 풀기도 하지만 2차 방식을 배워도 얘는 근이 실수로 나오지 않고 허수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식이 3개 필요한데 이 곱을 0 만들 수 있는 식이 기껏해야 지금으로선 기껏해야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치 대입은 좋지 않아요. 얘는 아예 좋지가 않은 거야. 좋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고 아주 나빠. 그러니까 빠르게 뭐 하는 거냐면 계수비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얘기죠? 이 식을 전개하라는 얘기예요. 전개해서 얘랑 붙여서 하나의 전개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전개 과정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그래서 공식 아니야. 그냥 전개하는 거야. 이건 공식 아니야. 그냥 전개하시는 겁니다. 딱히 뭐 공식이 없어요. 이런 거는 공식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전개 안 해야 됩니다. x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왜죠? 자, 곱셈 공식에 대한 이해가 빠르셨던 분이라면 이런 식이 있었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두루 곱한 식의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이야. 얘는 앞에 있는 식을 각각 세제곱한 식. 이렇게 나온다. 이 식을 따라 움직인 거거든. 위에 있는 구조라면. 앞에 있는 x 제곱했죠. 뒤에는 1 제곱했죠. 두루 곱하다의 부호 반대로 바꾸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전개하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으로 덧셈 돼서 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근데 모양을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곱셈 공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전개해서 빠르게 구하는 게 훨씬 편한 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은 뭐 당하지 마시고 빨리 항등식의 구조로 나눗셈식을 빠르게 정리하신 다음에 개수비교법. 수치 대입은 이 경우는 적당하지 않고 그 보통 수치 대입은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면 미지수가 3개 이상 넘어가면 웬만하면 수치 대입 잘 안 써요. 3개 이상 넘어가서 수치 대입을 쓰려면 뒤에는 연립방정식을 더 배워야 돼. 근데 연립방정식은 저 뒤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앞쪽 파트에서는 미지수 3개짜리 나오면 보통 개수비교가 아직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학년 다 배우면 미지수 3개여도 이게 연립해서 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보통은 미지수 3개 이상이면 개수비교라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미지수가 2개야. 그럼 고민해봐. 수치 대입이 좋을지 개수비교가 좋을지. 근데 뭔가를 곱해서 0 만들 수 있는 식이 단순한 식이 마땅히 없네. 그러면 개수비교가 낫고 야 이거는 전개하는 것보다 숫자 얼른 집어넣고 그냥 A, B 빨리 구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수치 대입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런 포인트로 이쪽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쪽입니다. 나머지 정리. 이게 단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로 별개의 단원이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는 이유가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나눗셈을 정리하는 식 중에 얘도 항등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잖아. 나머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는 식 자체가 나눗셈이 돼 있다는 뜻이네요. 그 중에 나머지만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일단 먼저 예를 들어드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x-로 나누어요. 근데 몫은 문제에서 따로 크게 언급하지를 않아. 몫에 대한 내용은 보통 언급하지 않거나 있어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로. 몫을 그렇게 대단하게 따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QX라고 합니다. 그거 나누는 게 몇 차죠? 1차식이네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상수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머지를 RX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RX라고 쓰지 않고 그냥 R이라고 쓰겠죠. X가 없는 문자식이니까. X가 없는 관계식이니까. 됐네. 나머지 정리를 쓸 때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머지 정리는 몫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몫에 대한 아까 말했지만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아주 미약하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래서 몫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꼭 뭐를 언급하냐면 나머지를 언급합니다. 나머지를 구하시오. 얘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를 구하시오. 몫은 별적이 없는데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아직 여러분이 단어가 조금 익숙치 않을 텐데 재수라고 할게요. 재수. 너 재수 없을 때 그제는 아이고 이건 재수는 나누는 수라는 뜻이에요. 나누는 수 이게 한자어인데 이게 한글로 쓰려니까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재수. 근데 재수가 뭐죠? 이거 따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책은 px로 써 있으니까 px라는 관계식을 여기 있는 어떤 관계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재수예요. 재수는 나누는 식. 그럼 얘는 나눔을 당하니까 피재수라고 부릅니다. 몰라도 되는 용어야 사실. 요즘은 이런 용어 거의 안 쓰니까. 근데 선생님 설명할 때 좀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를 좀 쓰도록 할게요. 재수, 피재수. 나눔을 당한다. 왜? 피해자. 그랬잖아. 해를 당했다. 이런 느낌. 피해자. 피재수.
나눔을 당했다. 얘는 재수, 나누었다. 그 다음은 뒤에 붙는 게 뭐죠? 곱해져 있는 게 몫입니다. 그 다음 뒤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나머지예요. 나눗셈을 한 식은 보통 저런 식의 구조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P의 수는 재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재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정리라는 포인트가 성립하려면 이 재수가 x에 대한 x는 뺍시다. 왜냐면 이거는 문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재수는 그 문자에 대한 꼭 1차식일 때만 보통은 나머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재수가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 돼요. 지금 이렇게 1차식.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되냐면 따라서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숫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나온다. x가 없는 문자가 없는 숫자로만 나온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일단 나눗셈을 한 식인데 몫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아. 근데 나머지는 계속 중요하게 말해. 문제 자체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식을 보니까 무엇으로 나누었다라는 그 무엇으로 나눈 식 자체가 그 문자에 대한 1차식인 거예요. 그러면 남는 나머지는 나머지를 구하는데 그 남는 나머지가 결국은 상수로 답이 나온다.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눗셈에 관련된 식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이건 나눗셈 식이야. 식 자체는 나눗셈 식이야. 나누었을 때 만들어진 식이에요. 됐니? 자,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전제 조건은 알았어. 저럴 때 나머지 정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이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저런 조건이 주어지면 나머지 정리라고 쓰는데 그럼 한번 식을 써볼까요? 아까 것처럼 px라는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을 x가 들어있는 1차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 1차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x-알파라고 합시다. 책에 나온 것처럼 x-알파. 지금 알파가 뭐죠? 이 알파도 아직 여러분이 중3이 아니라 기호를 중3에도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개수를 말할 때는 A, B, C 이렇게 알파벳 소문자를 쓰지. 근데 그 x값 혹은 근을 말할 때는 ABC를 쓰게 되면 개수랑 겹쳐 보이고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수학에서는 개수는 알파벳 소문자로 쓰는데 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 소문자를 씁니다. 책에 보면 갑자기 뭐 이상한 경우가 나와. 저게 뭐지? 그러면 읽을 줄 알아야 돼. 알파는 보통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파. 이렇게. 베타는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감마는 알자 비스무리한데 살짝 이렇게 여기 동그란 여기 머리 R은 이렇게 쓰잖아 소문자는. 얘는 이게 R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이제 붙어 있지는 않고 살짝 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뭐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알파가 갑자기 이상한 문자가 나왔네. 그냥 알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몫이 있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나머지 정리는 몫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QX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핵심은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된다. 그래서 R을 생략하고 RX에서 X를 생략하고 R이라고 쓴다. 결론이 뭘까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 결론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결론은 이게 항등식이라 x에다가 이 재수가 0이 되는 x값인 알파를 대입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얻어지냐면 대충 얼버무렸던 qx가 가치 없어져요.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은 분명히 항등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qx를 얼버무렸잖아.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있고 몫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지우면서 나머지를 알고 싶다면 저 식의 x의 알파를 대입하겠다는 거죠. 그럼 p 알파의 값, x에다 알파를 대입했으니까 그 p 알파가 결론은 우리가 원했던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 값. 예를 바로 들어드릴게요. 예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고. 식은 저렇게 안 써져 있어. 문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주어져 있는 3차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 빠르게 이렇게 식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핵심 뭐라고 그랬냐면 재수가 0이 되는 x값을 관계식에 대입한다. x에 2를 대입한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4 없어져. 그게 내가 구하는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돼요. 다 더하면 이렇게 되네요. 또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는 나머지 6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밑에 보면 또 다른 식 하나 써져 있죠? 밑에 보니까 뭐 또 다른 식 하나 있는데 뭐 저건 뭐죠? 이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대단치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위는 x의 개수가 1인 상태고 얘는 x의 개수가 a인 상태예요. 핵심은 똑같다는 얘기죠. 핵심 뭐였죠? 최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 p 이거 0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해야 되겠죠. 왜죠? ax 플러스 b가 0 되는 x값 찾는 거야. 여기서는 방정식, 이거는 방정식 구조잖아. x값 찾는 거니까. 넘어가면 ax는 마이너스 b, 양변을 이렇게 a로 나누었더니 약분되고 x는 이게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b. 그럼 재수는 0이 됐고 왜 없어졌고 그게 나머지라는 얘기지. 근데 써보면 이게 사실은 말장난, 그러니까 수학적 식으로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식을 써볼까요? 여기 예를 들었던 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얘를 아까는 x-로 나눴잖아. 2x-로 나눈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럼 qx 플러스 1로 할까요? 뭐 맨날 마이너스 1만 하니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제 문장은 그렇게 나오겠죠. 다음 3차식을 2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 들어가는 x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x에 뭐 대입해요? 이거 0 되는 거야.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잖아. 2x 플러스 1이 0 되려면 플러스 1 넘어와서 2x는 마이너스 1. 양변 2로 나눴더니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왜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 그게 내가 원하는 나머지 r. 어차피 얘는 없어졌으니까. 그럼 분수식 계산하라는 뜻이니까 충분하겠죠?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인가요? 얘는 4, 8, 32 이렇게. 그럼 8분의 요거 다 음수 다 합치면 마이너스 17. 정답은 8분의 15. 무슨 차이가 있어? 위아래랑. 위는 계산이 좀 단순할 뿐이고 아래는 분수식 계산하다 보니까 좀 꼭 분수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앞에는 개수가 뭐가 붙으면 이렇게 x값이 자연수나 정수로 똑똑 떨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분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뭐가 똑같죠, 내용은? fx를 1차식이야. 1차식, 그게 뭐가 됐든 간에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 얘를 구하시오. 우리 핵심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이게 0이 되는 x를 양변에 대입한다. 그럼 그 대입한 값이 나머지 r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책에서 이제 식을 쓸 때는 뭐 이렇게 fx는 px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px를 이제 책대로 써드리면 x-알파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변은 깔끔하게 잊어버리시고 좌변식에 뭐를 대입한 식? x를 대입한 식. 저거 알파를 대입한 식. 좌변식에 알파를 대입한 식이 결론은 나머지가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좌변식에 알파를 대입한 식이 나머지가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자, 문제 봅시다 그러면. 요거 글씨가 좀 잘 안 보시면 네, 그냥 여러분 책을 좀 보도록 하시고 다음 PX가 이거요? 안 보여서 이 3차식 이 3차식을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합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써드릴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잠깐 앞에 봐봐. 이 식을 1번 문제는 뭘 하는 거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몫은 지금 봐봐 문제에서 따로 언급 안 했잖아. 못 구하라는 얘기는 없잖아. 몫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qx를 곱했다고 치는 거죠. 몫을 보통 qx를 쓰니까. 근데 나머지를 구하래. x에 뭐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근데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우변식에서 나머지 빼놓고는 전부 다 없어져요. 결론 그 나머지는 좌변식에다가 뭘 대입한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말도 안 틀리지. 결론은 여기는 이 px라는 좌변식에다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것. 이거 0 되는 값. 3 대입하는 것. 이거 0 되는 값. p 2분의 1 대입하는 것. 이거 0 되는 값. p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냐, 3 대입하냐, 2분의 1 대입하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냐. 누구? 재수가 0이 되는 값을 결국 대입한다. 그 값이 내가 원했던 나머지가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고. 개념은 구구절절했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죠. 8번 문제 잠깐 보실까요? 자, px를 x-1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2와 5이다. 이랬을 때 px를 x-1과 x-1의 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죠.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니까 식을 한번 천천히 써봅시다. px를 지금은 초보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앞으로는 이렇게 안 써요. 지금은 처음이라 쓰는 겁니다. px를 x-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어. qx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네. 문제 나와 있어요. 2라고. 두 번째 식 px를 이번에는 x-2로 나누면 몫은 qx라고 쓰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잖아. 서술형을 대비할 때는 qx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눈 게 다르니까 목도 다를 수 있잖아.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위에다 이렇게 다시 이라고 하죠. 근데 다시는 이게 일본말이라 내가 알기로는 일본말인 거 알고 있는데 왜 대시 영어에 대시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이게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라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즘은 프라임. 이거 대시 모양을 이제 프라임이라 하는데 q 프라임 x 더하기 5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얻어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px를 x-는 1차로 나누는데 몫은 별 언급이 없고 나머지가 나왔네. 아 이게 나머지 정리구나.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얘가 0이 된 x값을 p에다 대입하면 p1의 값이 결국 나머진 2와 같아진다는 뜻이네. 밑에 결론은 얘가 0이 된 x값을 p에다 대입하면 p2가 되겠죠? 그 p는 나머지 5와 같다는 뜻이구나. 이게 조건을 분석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조건을 분석을 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써봐. px를 얘로 나누었으니까 x-1과 x-의 곱으로 나누었고 뭔가 또 몫이 있겠죠? 문제 마찬가지라 몫은 언급 안 해. 대충 얼버무려. q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위와 다 다른 몫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여기 핵심이에요. 나머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나머지 뭐라 써야 될까? 나머지 내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었어. 이거 맞추는 사람 아직 좀 써줄게. 내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었어.
내가 써줬고 필기도 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저기 들어갈 거. 네, 저기 들어갈 거. 아니, 없는데요? 그러게 봤었죠? 아니, 그랬는데요. 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힌트입니다. 맞다니까요. 아, 봤다고? 이게 몇 차식이에요? 1차, x-1 곱하기 x-1은 몇 차식이야? 2차, 이거 2차식이겠죠. 1차와 1차를 곱하면 2차가 되잖아. 그럼 나누는 게 2차식이면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야. 정확히 표현하면 1차일 수도 있고 1차가 아닌 상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라 써야 돼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써야 된다고 했죠. x에 대한 1차식. 근데 x 앞에 개수를 그냥 a로 보고 뒤에 있는 상수를 모르니까 그냥 b로 보고. 그럼 느낌 확 오지 않아요? 느낌 확 온다고요? 말했잖아. 미정계수 몇 개야? 이 문제의 미정계수는 2개네. 그럼 식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한 거야. 맞으면 개수 비교는 안 돼요? 이게 몇 차인지 아나요? 모르잖아. 차수를 알 수가 없어요. 몇 차인지. 차수가 몇 차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몇 차인지 아나요? 네, 이것도 모르네요. Q 프라임 X가, Q 더블 프라임 X가 이게 몇 차인지 모르잖아요. 앞에 거는 2차인데, 뒤에 곱해져 있는 Q 더블 프라임 X가 몇 차인지를 몰라요. 차수가 각자 몰라. 그럼 이게 개수 비교가 될까? 개수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개수 비교는 좀 어렵겠는데? 이건 좀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죠? 이게 수치 대입으로 가야 되겠구나. 수치 대입법. 그래서 몇 개씩이 필요하다고요? 2개씩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2개는 이왕 집어넣는 x값이면 뭐가 0이 되도록? 얘가 0이 되도록. 항상 있지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얘를 지워야 돼. 이 Q라고 붙어있는 얘네들을 날려줘야 돼.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이 무조건 0 만들기가 하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x에 1을 대입하자. 그럼 좌변은 여기도 x에 1이다. P1이 되겠죠? P1은 없어져요. 다. D가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앞쪽에 곱해져 있는 x-0이 됐기 때문에 다 0이 됐고 여기도 1 대입해야 된다. 네. A 플러스 B. 네네. 두 번째, 이번엔 얘가 0이 되는 값 중에 x다. 2를 대입해요. 그럼 P2는 다 없어지고 여기다 2 대입해야 되니까 2A 플러스 B. 괜찮아요? 네네. 이게 괜히 구해놓은 거 아니야, 이게. 괜한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연관이 있는 거야. P1이 1에. 여기 P1이 있잖아. 얘가 2래. 얘가 2구나. P2가 5래. 얘가 5구나. 그렇죠? 아래에서 위를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면 2A 빼기 A. A. B는 집어줬고 5 빼기 2. 3. 그럼 A가 3이면 B 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던 나머지가 누굽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요게 나머지인데 A 값과 B 값에 3과 마이너스를 각각 대입하면 나머지 RX는 3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는 얘기니까 RX는 안 쓰셔도 되고 요것만 다 쓰셔도 됩니다. 3X 마이너스 1. 근데 가끔 문제 뭐라 나오냐면 그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R2의 값을 구하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R2의 값을 구하죠. 그럼 RX만 구하면 그 X에다 2 대입하는 뜻이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R2의 값은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해되셨어요? 문제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조건 2개. px를 x-1과 x-로 나누면 각각 나머지 2와 5가 남습니다. 지금은 초반이라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을 써드렸죠. 초반이기 때문에 이 식을 써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당장 생략하겠다는 건 아닌데 한동안은 써드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생략할 겁니다. 이 구조는 생략하고 바로 1이 간다는 얘기죠. px를 x-1과 x-로 나눈 나머지니까 p1, p2의 값을 알고 있다는 뜻이구나. p1은 나머지 2, p2는 나머지 5 이렇게 바로 이쪽 번이 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조건 px를 이거 보통 짜고 치는 모습이야. 짜고 치고 모습이야.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세 명이 고스톱 치는데 두 명이 짠 거야. 한 명이 얘가 막 이기려고 그래. 그럼 얘가 가만히 있다가 눈치를 주는 거지. 야, 내가 3 낼 테니까 너 3 먹어. 이런 눈치. 나 이거 낼게? 팍! 나 이거 낼게? 팍! 그럼 얘가 따겠지. 둘이 짰으니까. 이게 그런 거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여줬잖아. x-2로 나눌 때 나머지를 보여줬잖아. 근데 지금 내가 px를 아까 나눴던 x-1과 x-의 곱으로 나눈 걸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은 P1과 P2를 빨리 구해놓고 여기만 잘 짚으면 되겠죠. 나눈 게 2차식이므로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식이니까 1차 이하의식을 어떻게 쓸 건지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이 RX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1차 이하의식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AX 플러스 B로 쓴다. 그 다음에 미정계수 두 개니까 계수 비교할 건가? 수치 대입할 건가? 근데 그건 좌우의 차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는 좀 어렵고 그럼 수치 대입이니까 계수 두 개 만들어내려면 식 두 개 필요한데 그럼 조건이 두 개 있잖아. 이렇게. 괜히 준 게 아니잖아. 조건 두 개. P1, P2. 1과 2를 차례로 대입해서 둘을 연립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흐름대로 잘 흘러가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표현이었고요. 인수정리는 이거는 여러분들아 이거는 1분 만에 수업이 끝나. 1분은 너무 과한가요? 야, 하지마. 맨날 이걸 1분 50초에서 2분 정도?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개념이 거의 동일해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p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 r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론이 r p 얘가 0이 되는가? 알파가 나머지 이게 나머지 정리라면 인수 정리는 똑같은 식인데 구조도 똑같아요. 1차로 나누는 겁니다. 뒤에 근데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알고 보니까 없는 거야. 나머지, 그러니까 의미상 굳이 쓰자면 나머지 0 나는 거겠지. 그래서 P 알파가 0인 거예요. 더 요 문제겠죠? PX를 X-알파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말이나 아니면 나누어 떨어졌다. 혹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아직 여러분 인수를 안 배워서 그냥 표기만 해드릴게요. 인수로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똑같습니다.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요. 조립제법은 오늘 시간상 설명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조립제법 전까지 이쪽 페이지는 30페이지고 그 다음에 31, 32는 건너가시고 33부터 어디까지 푸시냐면 조립제법 나오기 전까진 그 35페이지에 1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까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도 있네. 일단 이거는 조립제법 다 하고 갑시다. 그래, 수고들 하셨어요.